13번은 내가 이 문제는 별명을 하나 줬어요. 이 문제를 비둘기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비둘기 문제라고 불러요. 내가 왜 비둘기 문제라고 부르냐면 원래 이 문제가 원조입니다. 9 99 999 비둘기가 이렇게 울죠. 그렇죠? 999 999 그렇죠. 이렇게 한 수열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비둘기 문제라고 불러요. 미안해요. 그렇죠? 재미도 없고 그렇지? 자, 봅시다. 사실 이걸 관찰하기 위해서는 얘를 먼저 풀 수 있어야 되거든. 내가 이렇게 가는 수열에 10번째까지 합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 자, 이 9를 그쵸, 10 빼기 1 이거는 10의 제곱 빼기 1 10의 제곱 빼기 1 10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관찰을 하시면 앞에 있는 10만 이렇게 10의 제곱 10의 세제곱 10의 대제곱 이걸 다 더할 거니까 10개를 더할 거니까 10의 10제곱까지 올 거고요. 빼기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겠어? 마이너스 1이 10개 있겠죠. 한 10개를 더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 먼저 계산하고 10 나중에 뺄 겁니다. 물론 여기 10 있으니까 빼고 시작해도 되는데 개수를 좀 바꿔볼까? 12개 정도로 이렇게 12개로 바꾸고 여기가 끝나고 10이 이렇게 끝나겠죠. 그렇죠? 그럴 때는 못 빼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일반성 있는 풀이를 위해서 뺄셈을 나중에 할게요. 나는 10으로 풀 거예요. 왜냐면 계산이 편하니까요. 자, 이렇게 10으로 바꿔서 풀면 요 녀석이 등기수열이잖아. 그치? 초항이 10이고 공비도 10이고 항의 개수가 10개죠. 지금 그치? 1승부터 시작하니까 10승으로 끝나면 딱 10개입니다. 그치? 그럼 요 10개 합이 R-1분의 초항의 R의 10승-1 빼기 뒤에 10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는 분모는 9고요. 얘는 둘이 곱하면 10에 11이에요. 빼기 10이에요. 그럼 얘는 9분의 9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9로 10에 11승 빼기 100입니다. 이 정도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얘를 봤더니 얘는 예를 들어 10 빼기 7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10의 제곱 빼기 7이 아니잖아. 이건 10의 세제곱 하나 더 있지. 자, 10의 세제곱 빼기 7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등비수열에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없어서 이 식을 변형시켜야 하는데 여기다 3분의 1씩 곱한 겁니다. 사실 9분의 3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9분의 3씩 9분의 3씩 이렇게 곱해서 그죠? 그럼 이거를 다 더한 것도 이거를 다 더한 거에다가 9분의 3 한 번만 곱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 문제 답은 여기에다가 9분의 3, 즉 3분의 1을 한 번만 곱하시면 답입니다. 즉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 있잖아. 2, 22, 222 이런 것도 전부 다 요걸 기준으로 문제를 푸셔야 돼. 대신 얘는 저식에다 9분의 2를 곱해야 얘네들이 만들어지니까 저걸 먼저 다 더하고 9분의 2를 곱해야겠다. 7, 77, 777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9, 99, 999, 9999를 더하는 아이디어만 10 빼기 1, 10의 제곱 빼기 1, 10의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고쳐가지고 푸셔야 한다. 이게 우리 문제 푸는데 필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13번 문제였어요. 13번. 네, 교재 그거 수정해야겠다. 오늘 집에 가서. 자, 14번은 이제 14번은 내가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 애들 이거 모르면 그러진 않고요. 자, 이거 모르면 나가라고 합니다. 교실에 창문이 없는데 창문 있는 교실에 있으면 창문 열어주고 글로 나가라 그래요. 이거 모르면 뭘? 진퉁과 이런 단어 좀 적어봐. 진퉁, 짝퉁. 자, 진퉁 오메가와 짝퉁 오메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x세제곱은 1의 그 허근 그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허근. 내가 얘를 진퉁이라고 부르고 이걸 짝퉁이라고 불러요. 원래 진짜랑 짝퉁이랑 별로 구분하기 좀 힘들게 써져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성질들,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성질들을 다 외우고 시험을 봐야 되죠. 이거는
전부 다 여기 예비 고1이니까 우리 이제 고1이 될 거잖아. 무조건 모든 학교가 다 고1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겁니다. 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요. 당연히 오메가의 켤레 세제곱도 1입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빵이고요. 오메가 켤레도 마찬가지로 다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이고요. 오메가 제곱하고 오메가 분의 1하고 오메가 반은 전부 다 똑같은 숫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라는 숫자를 우리가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빵이고요. 역시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빵입니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입니다. 이게 되게 특이하죠. 실수 허수를 통틀어서 두 숫자를 더했을 때 곱했을 때 동시에 1이 되는 여기 이 3차 방정식의 두 헉은 이렇게 이 두 숫자가 전 세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유일한 더해도 1이면서 곱해도 1이 되는 유일한 숫자 순서상이에요. 짱 신기하죠. 자, 여기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세 숫자, 분수예요, 분수. 이렇게 세 개가 똑같고 여기 나오는 오메가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입니다. 사실 이거 말고 외울 게 조금 더 있어요. 1학년이 되면 이제 복소수 단원에서 좀 외우고 있어야 하는 녀석들 중에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써봤어요. 뭐 유독 이거를 막 얘는 막 진짜 무슨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외워놓으세요. 이유는 분명히 다 존재하지만 바로바로 안 튀어나오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시험 끝나고 선생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서술형을 못 풀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알았지? 실제로 뭐 중학교 시험과 다르게 고등학교 시험은 한 교실에 한 30% 정도는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 문제를 쳐다도 못 보고 시험을 끝난 애들 그 정도는 됩니다. 진짜로 시험지를 끝까지 쳐다도 문제를 시작도 못하고 그냥 종이 쳐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스피드가 관건입니다. 그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알아요? 몰라요? 그 요리사들이 나와서 15분 내에 음식을 만드는 음식 대결을 하거든. 걔네들 막 손 막 엄청 빨라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집에서 뭐 봐봐 이런 차이야. 니네한테 김치볶음밥을 만들라 그랬어. 김치볶음밥을 그냥 맛있게 만들어봐 이거라. 자, 내가 지금부터 5분 줄 테니까 김치볶음밥 만들어봐. 달라. 그치? 5분 내에 만들려면 뭐부터? 칼질 연습부터 막 해야 돼. 그치? 김치 빨리 쓰는 연습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밥 빨리 볶는 연습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정신 차려. 그래서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하려면 많이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일단 여기서 그 X세제곱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 얘네들이 오메가 대신에 알파 베타가 써져 있는 거야. 알았지? 오메가랑 오메가 바. 둘 중에 뭐가 오메가고 뭐가 오메가 바예요.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죠. 그쵸? 크게 의미가 없이. 그럼 이제 면역을 보면 여기가 등비수열이야. 그치?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알파인 등비수열이야. 그쵸? 그러면 항의 개수는 9개죠. 항은 9개짜리 등비수열입니다. 이 주어진 값이 1 마이너스 R 초항은 안 쓸게. 초항 1에 1 마이너스 공비의 9승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곱하기 두 번째 거는 문자가 알파에서 베타로만 바뀐 거니까 문자만 베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시면 이렇게가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치? 그럼 분모가 1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는 지수가 홀수니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지금 진통 오메가는 세제곱이 1이거든요. 그쵸? 세제곱이 1이니까 역시 알파의 세제곱도 1이겠죠. 그럼 알파의 9제곱도 당연히 얼마야? 1이니까 전체 값이 2가 됩니다. 곱하기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1 플러스 베타분의 2가 돼서 두 개를 곱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역시나 알파 베타가 오메가와 오메가 바니까 더한 건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한 건 1이니까요. 얘랑 1하고 마이너스 1이가 뾰롱뾰롱 없어져서 답이 4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역시나 이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지 않으면 빨리빨리 풀기는 조금 힘든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렵진 않아요. 그렇죠? 어렵진 않으나 등비수열 합공식 모르면 문제가 많이 힘들어집니다. 짜잔짠짠짠짠 14번 볼게요. 14번도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못 풀더라고요. 왜냐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때 시간 속력 거리 나오면 일단 잘 안 읽어보고 나는 어려운 문제,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것도 많이 못 풀더라고요. 15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자, 길이가 10km인 어떤 마라톤 코스를 10km 처음 4km는 시속이 8km/h, 즉 시간 8km, 즉 그럼 1km를 가는데 30분씩 걸렸다는 얘기네, 그치? 1km를 가는데 30분씩 일정한 속력으로 가다가 그 다음 1km를 달리는데, 그 다음은 그럼 6km가 남았으니까 띵띵 띵띵. 자, 그 다음 이 1km마다 이전 1km를 달리는 데보다 시간이 10% 증가하였대, 그치? 우리 10% 증가했다는 건 10% 증가했다는 건 하면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쵸? 1 플러스 100분의 10이니까요. 즉, 봐봐. 여기도 그럼 나눠야 돼. 나누시면 여기 30분, 여기도 30분, 여기도 30분, 여기도 30분씩 걸렸어. 일정한 속도니까 지금은, 그치? 근데 그 다음 1km 이전 10% 증가했대. 즉, 요 시간은 30 곱하기 1.1분 이 걸린 거지. 30분의 10%가 증가한 거야. 이전 1km의 10% 증가니까. 그 다음 여기는 그럼 역시 요 시간의 10% 증가니까 30 곱하기 1.1의 제곱분이 걸렸을 거야. 그렇죠? 그럼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 마지막 1.1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수가 6번 곱해서 있겠지. 이렇게. 이거 다 더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총 몇 분인지를 물어봤으니까 나는 이만큼만 잘 계산하면 돼요. 거기다가 2시간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어쨌든 2시간이고, 그쵸? 30분씩 4번이니까 2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시간들은 초항이 예고, 여기서 10분 내고죠? 7.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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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를 못 푸는 여러분이 아니라 맞아요, 그렇죠? 시작해서 7.5분씩. 여기도 그럼 7.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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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이 6개의 초항이 7.5 곱하기 1이고 한 번 넘어갈 때마다 곱하기 1.1씩 되니까 공비가 1.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6개의 합이 R 빼기 1분의 초항이 7.5 곱하기 1.1이고 1.1에 6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지. 항의 개수승, 공비 R의 N승인데 항의 개수승에다가 우리는 30분을 더하셔야 됩니다. 7.5만 4번 있는 게. 이게 10km 갔는데 총 걸린 시간이고요. 우리 문제에서 친절하게 1.1의 6승을 1.8로 계산을 하랍니다. 그래서 이쁘게 정리 해가지고 시간 이제 분 계산하시면 몇 분이 나온대요. 요런 문제입니다. 쫄지 말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그쵸?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건데 똑같은 내용이 써져 있는 건데 다만 수열이 등차 수열에서 등비 수열로만 바뀐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고 하면 배고파. 둥둥둥둥.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죠. SN으로
AN 찾기.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A1은 S1으로 가고 n이 2 이상일 때 하여 AN은 SN에서 SN-1과 같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별도로 알려드린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S0라는 녀석이 빵이 되는 건 처음부터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고 처음부터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요. S0라는 녀석이 빵이 되지 않는 녀석들은 첫 번째 따로 두 번째부터 규칙을 이루고 있는 두 번째부터 규칙을 이루고 있는 이런 녀석이고요. 여기서도 여전히 모든 수열의 관력 중에서 언제나 성립하는 식입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항상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용은 등차 수열 페이지랑 똑같은 게 써져 있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짜잔짠짠짠짠짠짠짠. 문제 보시면 SN이 3의 n 더하기 1 빼기 3일 때 일반항 AN을 구하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가장 먼저 S0부터 확인을 해볼 거예요. S0가 0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렇죠? 0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규칙을 이루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첫 번째 따로 찾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AN은 사실 얘만 하면 끝난다 이거야. 이렇게만 하면 끝난다는 거죠. 근데 SN이 뭔데요? 3의 n 더하기 1승 빼기 3이고요. SN 빼기 1은 뭔데요? 그럼 3의 n승 빼기 3일 겁니다.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원진이 오케이? 그럼 여기 띠리링 없애고 나면 아이들이 이거를 계산을 좀 잘 못하는데 항상 이렇게 공통인 지수로 묶으면 3 빼기 이렇게 남겠죠. 다시 잘 보시면 그치? 그러니까 답은 2 곱하기 3의 n승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답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게 16번의 1번 문제였고요. 자, 2번 문제 또 풀어볼까요? 2번 문제는 SN이 5의 n 더하기 1승 빼기 k인데요. 자, 문제가 봐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즉 첫째 항부터 어떤 규칙을 만족을 해야 된대. 규칙이 만족하도록. 그치? 여기는 등비수열 다 놓으니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도록, 어쨌든 첫째 항부터 뭔가 규칙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은 S0가 빵이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을 따다닥 집어넣으시면 5 빼기 K가 0이 나와야 하니까요. K는 5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짜잔짠짠짠. 자, 17번 여기다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17번 보시면 묘병 첫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SN이 2의 n-1승 플러스 5니까요. 그때 첫째 항과 다섯째 항을 구하랍니다. 이런 것도 애들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얘도 한번 해보는 거야. 무엇을? S0. 근데 0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1승 뭐 2분의 1 되니까 즉 0이 아니죠. 0이 아니니까 얘 혼자 왕따인 거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요 A1 어떻게 해야 되냐? S1으로 구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밖에 못 구하고요. 그럼 A5는 어떻게 구할 건데? S5에서 S4를 빼는 방식으로. 그쵸? AN은 SN에서 SN-를 빼야 하니까, 즉 이렇게 구하는 방법을 따로따로 가져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거 실수 많이 합니다. 얘를 가지고 저와 같은 방법으로 AN을 찾아놓고 여기다 1 대입하고 5 대입하면 얘는 맞는데 얘가 틀린다는 얘기 알았지? 오케이? 이 상황에서는 여기다가 1을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A1은 S1이랑 같은 값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얘기. 자, 여기까지가 좀 쉬운 등비수열이었고요. 지금부터 5문제가 딱 남았는데 조금 어려운 등비수열을 좀 해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원리합계라는 그것은 수능 얘기고요.
학교 시험은 선생 마음입니다. 거의 못 봤다라는. 거의 못 봤지 아예 못 봤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많이 안 나와요, 예전에 비해서. 왜냐면 수능에서 안 내겠다고 했거든, 걔네들이. 그러니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학교 시험에선 배워봤지만 등비수열이 어려울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은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수열을 배워본 친구들 알 거야. 점화식도 수능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센을바도 있고요, 일품에도 있고요, 블랙라벨에도 있어. 왜? 왜 있겠어? 학교 시험 계속 나와요. 즉 등차 등비가 난이도가 이렇게 많이 어려울 게 진짜 별로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합계라는 녀석이 사라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 원리합계는 사실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인간이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너희가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할 사람이 될 거라면 실제로 있잖아. 봐봐. 이 원리합계가 뭐 하는 거냐면 원금과 이자의 합을 계산을 하는 그런 파트거든요. 실제로 이게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몇 년 전에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은행이 실제 줘야 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실제 줘야 되는 이자를 뭐 예를 들어 3%라고 광고를 했는데, 봐봐, 야 니네 막 이자가 막 원 단위까지 막 1원 단위까지 막 이렇게 계산했는데 통장에 돈이 좀 들어와 있어. 그럼 그냥 이자가 들어왔네 하지, 그걸 누가 일일이 다 계산해보지 않는 거거든. 은행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요. 시중은행 중에 3개가 걸렸습니다. 은행을 실제 주기로 한 것보다 덜 줬어요, 이자를. 근데 그게 걸렸다? 그랬더니 자기네 전산 오류가 나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 나중에 지급하겠다. 근데 그 돈이 500억이 넘어요. 이자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안 걸렸어 봐. 몰랐잖아, 그치?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딱 이자 딱 들어오면 원리학계 계산해보니까 이 금액이 맞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뒤통수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라고 해서 다 이걸 잘 지킬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원리학계. 짜잔 짜잔 짠짠짠 짠짠. 어이자. 원리학계는 참고로 크게 이제 문제 유형이 3가지가 있어요. 유형이 딱 3가지가 있는데요. 난 오늘은 2개의 유형만 넣어놨습니다. 왜냐면 하나가 조금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먼저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드릴 거예요.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자,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복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름 누가 지었나 참 잘 지었어요. 단순한 이자 계산법이고요, 복잡한 이자 계산법입니다. 자, 뭐냐? 단리법은 참고로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건 중학교 때 이미 다 띄고 왔어요. 뭐냐? 자, 저금통에 10,000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저금통에 매달 1,000원씩 넣기로 했습니다. 3달 후에 저금통에 얼마가 있을까요? 13,000원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즉, 단리법은 처음 든 원금에 대비해서 이자를 딱 픽스 시켜놓고 매달 그 고정된 이자를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자를 10,000원 받기로 했으면 그냥 10달이 지났으면 10,000원씩 10번 받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고정된 이자. 얘는 그럼 고정이자가 아니라 변동이 됩니다. 이자를 10%를 복리로 주기로 했으면 10,000원이 있었으면 10,000원의 10%인 11,000원이 들어와 있을 거고요. 1,000원이 더 들어와서, 그치? 그 다음은 또다시 11,000원의 10%인 12,100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12,100원의 10%가 또 이자로 지급이 돼서 얼마야? 13,310원이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가는 이자 계산법을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단리법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자를 계산해서 계속 그 일정한 이자를 덧셈을 하는 거고요. 복리법은 이게 이자가 변동되는데 그 이자를 그 비율만큼 계산해서 일정한 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만에다가 지금 1.1을 곱하시면은 11,000원이 나오고요. 12,000, 11,000원에다가 있잖아.
곱하기 1.1을 하시면 똑같이 12,10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 더하면 되죠. 그치?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 1210 해가지고 두 개 더하면 13,31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계속 일정한 비율이 곱해집니다. 자, 이게 단위법과 공리법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자, A1을 이율 X%로 N번 지급을 하면 오케이. 금액이 A 괄호 1 플러스 100분의 X라는 값이 N번 곱해졌다. A에다가 1 플러스 100분의 X가 N번 곱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10%라는 말은 곱하기 1.1을 하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23%라는 말은 곱하기 1.23을 하라는 얘기고요. 0. 그냥 3%라는 말은 곱하기 1.03을 하라는 얘기고요. 0.5%라는 말은 곱하기 1.005를 곱하세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한 번 지날 때마다 이게 뭐 연 단위로 이자를 주는 문제들도 있고 개월 단위로 이자를 주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곱해야 되는 값이 얼마인지 좀 잘 찾아 놓으셔야 되고요. 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납입 시기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을 넣는 아직은 이제 뭐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막 통장 개설해서 막 매달 적금 넣고 이런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는 거의 찾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런 거야. 내가 물론 1월 1일이 빨간 날이지만 편의상 그냥 1월 1일 날 은행에 가서 1년짜리 적금 통장을 만들려고 해요. 내가 이거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뭘 사야지? 우리 아이돌 굿즈를 잔뜩 살 거예요. 알았지? 1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오케이. 자, 근데 1월 1일 날 그래서 내가 10만 원씩 매달 적금하기로 했어요. 2월 1일 날도 10만 원씩 적금하기로 했어요. 1년 만기짜리입니다. 1년 만기라는 건 1년이 가득 지나야지만 내가 저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돈을 3월 1일에도 10만 원을 납입을 했고 자, 질문. 그럼 매달 한 번씩 납입하기로 했으면 1년 만기 상품은 총 몇 번을 돈을 납입을 할까요? 당연히 12개월 만기 아니야? 그러니까 12번을 납입을 하겠죠. 그럼 1월 1일 날 처음 입금을 했으면 마지막 입금 언제 하겠어? 12월 1일 날 당연히 10만 원 입금하겠죠. 자, 질문. 12월 1일 날 돈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지막 입금을 했지만 아직 내가 이걸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잖아.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1년으로 볼 거야? 아니지, 그치? 그럼 돈을 찾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 12월 31일이 돼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이나 자, 그리고 그 이자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있잖아. 12월 31일이나 그 다음 해 1월 1일은 같은 날로 칩니다. 즉 내가 이날 갔어야 됐는데 있잖아. 하루 종일 자서 늦잠 자서 눈 뜨니까 5시에 은행 문이 4시에 닫는데 그럼 돈을 못 찾았어? 그럼 다음날 찾아갈 거 아니야? 다음날 찾는다고 이자 하루치 더 찾는다 이거야. 즉 12월 31일과 1월 1일은 같은 날이에요. 맞죠? 즉 근데 우리가 12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한 달이 지났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도 한 달이 지났다고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봐봐. 이런 차이와 또 이런 상품, 이런 게 있어. 내가 1월 1일 날 은행을 갔다. 내가 적금을 만들어 1월 1일 날 은행에 갔어. 은행 가면 은행 직원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하러 왔냐고 물어볼 거야. 그럼 적금 통장 만들러 왔다고 할 거거든. 매달 얼마씩 낼 거냐고 물어봐. 그럼 10만 원씩 내겠다고 할 거야. 1년 만기로 12번 동안 낼 거라고. 그래서 매달 며칠 날 돈 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매달 말일 날 낼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 그치? 매달 말일 날 그렇게 할 수 있건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매달 말일 날 보통은 내가 매번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다른 통장에서 특정한 날짜에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자, 그러면 이날은 돈 안 내. 그냥 가입만 하고 오는 거야. 알았지? 맨 처음 돈 언제 내? 1월 말일 날 내는 거야. 이렇게 쓸게. 1월 말일 날 10만 원 내는 거예요. 가입은 이때는 가입만 하는 거야. 알았지? 1월 말일 날 내요. 그럼 또 2월 말일 날 두 번째 돈을 내겠지. 두 번째 돈을 내겠죠. 3월 말일 날 또 세 번째 돈을 내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마지막 입금 언제 할 거야? 당연히 12월 말일 날 하겠지.
10만 원 입금. 자, 질문. 이때 돈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때 돈 찾을 수 있어요. 왜? 언제 가입했어요? 1월 1일 날 가입했으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알겠어요? 뭔 차이인지 알겠어요? 봐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둘이 뭔 차이야? 이 돈은 12월 1일 날 입금했고 돈 찾는 시점까지 한 달이 지났잖아. 즉, 이 마지막 입금한 돈은 한 달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은 한 달에 대한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치? 넣고 그냥 바로 찾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제 맨 처음에 입금한 돈은 얘는 있잖아. 이자를 총 몇 번 받냐면 이자를 총 12번 받습니다. 봐봐. 1월 1일에서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까지 9번 받았고요. 그쵸? 그 다음 12월 말일까지 2, 3, 4, 5, 6, 7, 8, 9, 10, 11 12월 1일까지 11번 받았고요. 12월 31일까지 한 달 더 지났으니까 이자를 총 12번 받거든요. 근데 이 돈은 1월 말에 넣었으니까 2월 말이 처음 한 달이 지나는 시점이잖아. 2월, 3월, 4월, 5월, 6, 7, 8, 9, 11, 12월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11 12월 말까지 즉 11번밖에 안 지났어요. 즉 이 돈은 이자를 11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즉 당연히 이자를 받은 횟수가 다르니까 이 두 금액을 합친 금액은 당연히 다르겠지. 그치? 즉 이거를 막 뭐 초에 납입하면 이렇게 되고 말에 납입하면 이렇게 된다 이걸 외우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에 따라 납입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자가 한번 붙고 안 붙고에 대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납입 시기와 이자 계산법 뭐 이런 거 납입하는 금액 돈을 내는 금액이 막 달라지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해서 관찰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권장해주고 싶은 거. 물론 모든 등비수열 문제를 내가 이미 잘 풀 수 있어 이러면 내가 별로 뭐라 안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가급적이면 인범이가 칠판에 쓰는 그 내용 그대로 따라서 풀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문제 풀이 자체를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풀려고 해보세요. 나는 모든 등비수열 문제를 다 똑같이 풀거든요. 모든 등비수열 문제를 다 똑같이 뭐 달력 비슷한 걸 그려가면서 문제를 풉니다. 알았죠? 모든 걸 다 똑같이.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이것도 얘기를 해줘야겠다. 자, 원리합계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적금과 그 다음 상환과 연금의 현가라고 하는데, 자, 혹시 너희 적금과 예금의 차이, 적금이라는 단어 들어봤지? 예금이라는 단어 들어봤지? 둘이 뭔 차이인지 아세요 혹시? 이런 거 누가 어디 가서 고등학생 된다고 알려주고 그러지 않아요? 뭔 차이인지 알죠? 노노노노노노노. 언제든지 둘 다, 요새는 은행 가면 근데 뭐 자유적금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중간에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상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예금은 예치시켜 놓는다, 돈을 예치시켜 놓는다는 뜻이고요. 적금은 돈을 점점 쌓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적금 말 그대로 매달 또는 매년 일정한 시기만큼 일정한 금액을 매달 일정하진 않아도 어쨌든 돈을 여러 번 막 내는 거예요. 예금은 뭐냐면 큰 돈을 처음에 한 번에 팍 내고 1년 만기라고 하면 그 돈을 한 번 내고 그냥 1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1년 뒤 이자를 얼마큼 이렇게 받는 이런 상품이, 예금 문제는 안 나오겠죠. 고등학교 문제. 왜? 한 번 내고 끝이에요. 그냥 뭐 1,000만 원 냈어요. 5년 준대. 5년 있다가 돈 돌려준대. 이자 5% 주겠대? 그러니까 이자 5% 한 5년 동안 받았어요. 그냥 이 금액 끝입니다. 그냥 돈을 한 번밖에 납입하지 않는 거예요. 예금과 적금은 이런 차이가 있고요. 연금의 현재가. 연금의 현재가. 이거 뭐냐면 연금도 마찬가지고 복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그 로또 복권 말고 연금 복권이란 건 들어봤어요? 그 복권에 크게 관심, 로또 복권 한 번씩 들어봤는데, 그치? 연금 복권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복권인데요. 1등 당첨되면 일주일에 매주 1등이 2명인가 나오거든요. 난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매달 500만 원씩 20년 동안 줍니다. 1등이 되면 500만 원씩 20년 동안 매달 줘요. 근데 우리나라의 복권 세율이 당첨금마다 다르지만 세금을 떼고 한 350만 원 정도, 딱 350만 원이 들어와요. 복권 세율이 이제 그 20억 미만은 복권 세율이 35%라 20억을 넘어가면 40%예요. 엄청 많이 떼죠. 도둑놈들이죠. 그렇죠? 어쨌든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옵니다. 자, 근데 있잖아. 내가 그래 그럼 매달 500만 원씩, 그럼 1년에 600만 원, 그치? 그럼
그럼 10년이면 6천만 원. 10년이면 6억, 그치? 그럼 20년 준다고 했으면 얼마야? 12억이지. 그치? 자, 그래서 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여기 그 아크로 리버파크? 거기가 18평짜리 전세가 한 10억 정도 되니까 이제 내가 여기 그 연금 복권 당첨됐어? 그럼 내가 받을 돈이 한 10억 정도 있네. 그래서 복권회사에 전화를 해. 내가 저기 그 10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고 싶은데 그 돈 좀 지금 줄 수 없냐? 어차피 내가 받을 건데. 그래서 전화를 하면 복권회사가 돈을 줘요. 줍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돈 드릴게요. 이렇게 전화가 끝나요. 통장에 돈 입금됩니다. 얼마 정도 들어오냐면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나라의 기준 이율로 따져봤을 때 얼마가 입금되냐면 반절보다 아주 조금 더 줍니다. 그 12억, 그러니까 6억하고 얼마 더 줘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그럼 이제 열이 받지, 그치? 열이 받아서 전화를 합니다. 다시. 이 새끼들아, 뭐 이렇게 반절이나 띄고 주고 어떻게 새끼들이 사기꾼이네, 이 새끼. 할 말이 없어요. 왜? 현재 가치에 맞게. 자, 현재 가치라는 건 이제 돈의 현재 가치라는 건 이런 거죠. 물가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 오르잖아, 그치? 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하락하거든. 왜? 은행에서 계속 돈을 만들어내잖아,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하락하게 돼 있어요. 즉, 돈의 절대적인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니까. 그러면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즉, 오늘 1,000원 했던 건 1년 뒤에 1,000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즉, 나 중학교 때 있잖아. 엄마가, 우리 집은 토요일 점심에 항상 라면을 끓여 먹었거든요. 엄마가 밥하기 귀찮다고 해서. 항상 매주 토요일마다.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 2,000원을 줬어요. 슈퍼에 가서 라면 좀 사오라고. 그럼 나는 슈퍼 가서 라면을 이렇게 봉지에 5개 들은 거 있지? 그거를 사고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남았습니다. 라면 하나가 한 240원, 250, 200 몇십 원밖에 안 했어요. 라면 하나에. 즉 5개 이런 거 사도 한 1,000원, 막 1,100원 막 이렇게밖에 안 하니까 라면 다 사고도 그 계란도 몇 개 사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새우깡 하나에 300원 막 이랬어요. 한 봉지. 다른 건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오락실 같은 거는 이렇게 문구점 앞에 있는 오락실은 100원 넣으면 2판을 할 수 있었으니까. 다른 짜장면 가격 이런 건 기억 안 나고 버스가 내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버스가 어른이 500원이었습니다. 어른이. 그것만 기억이 나요. 자, 어쨌든 연금의 현재가는 그래서 그 돈을 일시불로 받았을 때 현재 가치에 맞는 돈만 주는 거지. 즉 현재의 그 미래가 있다고 하면 그 미래의 500만 원이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한 150만 원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급할 거면 이 돈만 줄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는 미래에 받을 돈을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다 일시불로 수령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책에는 내가 이 2개의 문제만 냈고요. 상환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따로 내진 않았는데 그냥 메커니즘만 설명을 해줄게요. 나중에 언젠가 어디서 만나게 될 거거든. 상환.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고 무이자 할부 말고, 알았지? 무이자 할부 말고 이자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너희가 앞으로 이제 성인이 되면 어차피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봐봐 이런 거야. 철수가 있어요. 철수. 건이가 있어요. 건이 부자예요. 부자. 이렇게 이름도 딱 부자가 생겼죠. 그렇죠? 자, 철수가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건이한테 돈을 빌렸어요. 얼마를? 1,000만 원을 빌렸다고. 1,000만 원? 아니야, 10억 빌렸다고. 10억 빌렸어요. 얘가 얘한테 10억을 빌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이거 1년 매년 1억씩 나눠서 10번에 나눠서 갚을게. 나 돈 좀 빌려줘. 이렇게 했다. 그래서 철수가 그럼 이제 건이한테 매년 1억씩 줘요. 그럼 건이는 손해보는 거 아니냐? 왜? 안 빌려주고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을 텐데. 얘한테 빌려줘서 그 이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건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거를 은행에 10년 동안 넣어놓으면 11억이 되거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11억을 맞춰서 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그럼 한 번에 1억 1,000만 원씩 10번 주면 되겠지? 1억 1,000만 원씩 10번 줍니다. 첫 번째 달에 1억 1,000만 원, 두 번째 달에도 1억 1,000만 원. 이렇게 10번 줘. 근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철수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드는 거야. 왜냐면
이제 건이가 머리를 쓰는 거지. 건이가 있잖아. 1억 1천만 원 받자마자 은행에 넣는 거야. 오케이? 또 1억 1천만 원 받자마자 은행에 넣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 돈을 다 합치면 원래 10억을 은행에 넣으면 11억이 돼야 되는데 원금만 11억, 돌려받은 돈만 11억이고 이 돈을 은행에 넣었으니까 그 이자가 조금씩 더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돈은 11억보다 커져 있겠지. 이러면 또 얘 입장에서 손해. 물론 빌려줬으니까 그 정도의 대가는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런 대가는 따지지 않았을 때 가치만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철수가 건이에게 너무 많은 돈을 지급을 한 거지. 즉 그래서 가치를 맞추는 일은 무엇이냐면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하는데 일정한 금액을 지급을 할 거야. 10번 동안. 일정한 금액을 10번 동안 지급을 할 건데 받자마자 은행에 넣어, 받자마자 은행에 넣어, 받자마자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합쳤을 때 딱 11억 만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아무도 손해보지 않은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이자라는 걸 조금 더 얹어가지고 그렇지? 조금 더 얹어가지고 이제 받기는 하죠. 어쨌든 이런 건데 이거 계산하기가 귀찮아요. 조금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는 내가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적금 문제와 연금의 현재 가치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짠짠짠짠짠짠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 얼마 전에 아크로 리버파크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이름 맞냐? 아크로 리버파크 맞아? 이름 아크로 리버 뭐야? 아크로 리버 몰라? 잘 몰라. 별로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아파트야. 너무 비싸가지고. 거기가 그 최고가 경신한 거 알아? 위에 펜트하우스 뉴스 봤어? 105억에? 펜트하우스 원래 시세가 한 30 몇 억 되거든. 거기가 왜 105억에 거래가 됐냐면 누가 산지 혹시 알아? 뉴스 봤어? 러시아 사람이 샀어. 러시아 사람, 우리나라 사람이 산 게 아니고 러시아 사람이 사간 거야. 러시아 엄청 부자가 한국에도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은 거지. 한국에 놀러 왔을 때 이제 머물 집. 그래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망도 좋고 저기 펜트하우스가 마음에 들어. 저기 사고 싶어. 근데 이미 주인이 있잖아. 집주인은 부동산 집주인을 찾아가지고 연락을 했지. 나한테 집 좀 파셔. 집주인 안 팔지. 자기도 마음에 들어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집주인이 안 팔아요 이런 게 아니라 원래 30 몇 억짜리인데 100억 주면 팔게요. 이렇게 했어. 근데 그 러시아 사람이 졸라 부자인 거야. 100억 엄청 싸네 이러면서 그래 그럼 100억에 수수료까지 해가지고 105억 얹어드릴게 해가지고 105억에 그걸 사갔대요. 105억에 일시불로 딱 주고 샀다는 그런 그냥 소문이에요. 소문인데 그렇게 해서 105억에 최고가 경신을 했다는 뉴스가 막 나왔어요. 봅시다. 18번 문제 보시면 준기는 오늘부터 14년 동안 14번에 거쳐 매년 같은 날에 오늘부터니까 오늘 현재 시점으로 보는 거야. 알았지? 그럼 내가 그냥 납입한 시기니까 첫 번째 초라고 쓰겠습니다. 나는 항상 몇 년과 크게 상관없이 초의 납입과 말의 납입으로 구분해서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이때부터 오늘 이게 오늘인 거예요. 지금 그냥 오늘이 그냥 1월 1일인 거야. 알았지? 새해가 돼서 적금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준기는. 자, 매년 같은 날 일정한 금액을 적립을 할 거예요. 2년 초에도 이때도 일정한 금액, 2년 초에도 일정한 금액, 3년 초에도 일정한 금액을 언제까지? 14년 초까지 일정한 금액을 납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원리 합계가 원금과 이자의 합이 나는 945만 원이 되게 만들고 싶대요. 이자는 총 몇 프로? 5%고 복리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마지막에 1.05에 14승은 값을 그냥 대략 2라고 놓고 문제를 풀으라고 문제가 써져 있어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14년 후에 돈을 찾으러 갈 거예요. 알았죠? 1년 초부터 14년 초까지는 14년이 채 지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잖아. 2019년 초부터 2020년 초까지는 2년이 아니잖아. 그치? 1년밖에 안 지났어요. 2019부터 2020까지니까 19, 20, 2년이네.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치?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4년 후에, 즉 돈을 찾으러 가는 시점은 14년 말 또는 15년 초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지?
뭔 차이냐? 마지막 입금은 이때 끝냈으나 이자가 1 한 번씩 더 붙는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돈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맨 마지막에 입금한 금액은 이자가 한 번 붙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럼 그 전에 13년에 입금한 금액 A1 있을 거 아니야. 이 돈은 이자가 당연히 두 번 붙어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맨 처음 입금한 금액은 봐봐. 이자가 제일 조금 붙은 게 지수. 항상 규칙을 관찰하는 거야. 항 몇 개겠어? 이거 항 몇 개? 당연히 14개겠지. 근데 첫 번째 항의 지수가 1이니까 마지막 건 지수가 14로 끝나야 되는 게 맞아요. 그쵸? 마지막 건 A 곱하기 이자가 14번 붙어 있고요. 이게 내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의 총합입니다. 이걸 다 더해서 945만 원을 만드실 거예요. 됐죠? 됐죠? 자, 그러면 맨 밑에서부터 얘를 초항으로 보고요.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1.05가 곱해지니까 얘를 위로 보죠. 당연히 항은 14개입니다. 항 개수. 돈을 입금한 횟수만큼이 항의 개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시면 R 마이너스 1분의 초항 A 곱하기 1.05에 공비의 n승 마이너스 1, 이게 945만 원이 됩니다. 만원짜리는 그냥 절삭해서 계산을 할게요. 우리 문제에서 얘를 2억 계산한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1이니까 안 되죠. 그렇죠? 여기는 계산하면 0.0으로 바뀌고요. 즉 분모와 분자의 115분의 105 곱하기 A가 945니까요. 약분하면 21이고요. A 21분의 945인데 약분 되나요? 혹시 7 약분 되네요. 약분 되네요. 10 3 135 3 45. 즉 매달 45만 원씩 입금을 하시면 총 합쳐서 이자가 5%일 때 945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945만 원씩 그냥 계산해보면 45만 원 곱하기 14하면 얼마지? 4, 5, 20 4, 5, 4, 46, 18 4, 630 맞아, 계산 맞게 한 거야? 짱 좋네요. 그렇잖아? 630만 원 내고 945만 원 돌려봤습니다. 근데 있잖아, 우리나라 현재 지금 통장 만들면 왜? 꼬르륵 소리가 거기까지 들린 거예요 혹시? 내가 오늘 점심을 너무 부실하게 먹었나? 내가 오늘 그 내일 시험 보는 고등학생들 그 시험 때문에 해주다 와가지고. 실제 우리나라의 이자는 진짜 많이 주는데 찾아야 한 2점 몇 프로 줄 거예요. 이게 선진국일수록 은행의 금리가 점점 더 낮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은행의 금리를 어딜 가면 많이 주냐면 옛날 우리나라라는 건 언제냐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에 70년대 그때는 지금 저기 강남 음마아파트 들어봤어요? 대치동에? 얼마 정도 하는지 혹시 알아요? 대강? 한 12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나도 들은 얘기야. 나도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그 당시에 70년대 음마아파트가 5천만 원이었대요. 엄청 싼 애가 아니고요. 학교 선생님들 딱 선생님이 되면 첫 달 월급 한 28만 원 막 이렇게 나왔대. 직장인 월급이 한 달에 막 몇십만 원인 거예요. 돈 잘 버는 회사 다녀야 한 80만 원 이렇게 받았대요. 한 달 월급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이자가 30% 이렇게 줬습니다. 즉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 매달 돈이 막 30%씩 불어나. 1년에 돈이 막 30%씩 불어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개발도상국 같은 데 가면 이자를 엄청 많이 줍니다. 왜냐면 개발도상국은 돈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은행이 그 사람들 돈을 좀 많이 끌어 모아야 그걸 가지고 뭐 사업도 하고 다른 거 돈을 불려가지고 뭔가를 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사람들이 맡겨줘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많이 줘요.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면 지금도 이자가 한 30%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서 돈을 맡기면 돈을 못 찾을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제 리스크가 크죠. 은행이 없어질 일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은행이 우리나라는 이제 별로 그러진 않는데 은행이 많이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꽤 많이 나요. 우리나라도 IMF 98년 막 이럴 때 은행이 많이 없어졌어요. 막 은행끼리 막 합쳐지고. 은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매달 적금을 내고 있으면 은행이 없어졌어. 부도가 났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돈은? 그 돈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죠.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돌려줍니다. 나머지는 없어지는데 그게 조만간 바뀔 거예요. 5천만 원 말도 안 된다. 너무 적다. 그 5천만 원 기준이 20년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 20년 전에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줬는데 그게 조만간 바뀔 거예요. 아마 1억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짜잔 짠짠짠짠짠 짠짠짠. 돈 얘기 재밌죠? 돈 얘기가 재밌더라고. 자, 19번 봅시다. 19번. 지우는 매월 초에, 그쵸? 매월 초에 월이율 0.3%씩 월 0.3% 복리 24개월 적립하고 지우 10만원씩. 그 다음에 민석이 20만원씩 월 이율 0.3% 똑같이 복리로 12개월. 그랬을 때 지우가 받는 금액은 민석이가 받는 금액의 몇 배인가? 항상 있잖아요 얘들아. 그 A가 B의 몇 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B분의 A 값이 얼마인가요? 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야. 알았지? 항상 B분의 A는 얼마인가요? 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금액을 다 합쳐서 A라고 하고 이 금액을 다 합쳐서 B라고 하면 B분의 A는 얼마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았죠? 자, 그럼 보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우의 달력, 지우의 스케줄표를 먼저 볼게요. 1월 초에 10만원, 2월 초에도 10만원, 3월 초에도 10만원, 또로로로롱 24초에 마지막 10만원 납입하고 아직 역시나 24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24개월 말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돈은 이자가 흰색만 2개를 들고 이 돈은 이자가 한 번만 붙을 거니까요. 10 곱하기 1.00 0.3% 그렇죠? 그 전달에 23개월째 입금한 금액 10만원은 이자가 2번 붙었을 거니까 10 곱하기 1.00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에 입금하는 맨 처음에 입금 금액은 이자가 그럼 24번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의 합은 지우의 합 A는 R-1분의 1.003 빼기 1분의 초항은 10 곱하기 1.003? 뭐라고 쓸까? 그냥 10.03이라고 쓸까 그럼? 괄호 공비 1.003에 24승 빼기 1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쵸? 똑같이 뭐 달력을 그려야 하지만 B를 어느 정도 규칙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바뀌었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이자는 똑같으니까 1.003에서 1을 뺄 거고 얘는 대신에 초항이 20이 곱해져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 곱하기 10.03이라고 쓸게요. 민석이는 대신에 1.003에 12승 12개월만 이렇게 비교를 한답니다. 그랬을 때 B분의 A가 얼마니? 즉 B분의 A가 얼마니? 즉 얘분의 A가 얼마니? 그걸 분수 계산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 지우고요. 똑같이 생긴 거 다 지우고요. 이 분자가 합차 공식 쓰시면 1.003에 12승 마이너스 1과 1.003에 12승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얘도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없어지죠. 그렇죠? 그럼 이제 오로지 남아있는 거라고는 분모에는 얘밖에 없어. 2밖에. 그치? 분자에는 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1.003을 마침 1.04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2.04가 돼서 답은 1.02배가 된다라는 거죠. 2.02배. 아유 더워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20번. 이거 많이 못 풀더라고요. 자, 짜잔 짜잔 짠짠짠짠짠 짠짠짠짠. 자, 1,000만 원을 예금 상품이래. 즉 예금 상품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내가 1,000만 원 한번 딱 넣고 끝입니다. 그치? 근데 매달 말에 50만 원씩 찾는데요. 이자가 좀 붙으면 50만 원 또 찾고, 이자가 또 좀 붙으면 50만 원 또 찾고. 오케이? 이렇게 찾았을 때 통장에 얼마 남아 있겠니? 12개월 후에 뭐 이런 문제입니다. 20번. 자, 그럼 1월 초에 1,0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1월 말부터 돈을 찾는답니다. 자, 질문 그럼 돈을 찾고 이자가 붙을까요? 이자가 붙고 돈을 찾을까요? 거기까지 들려요 혹시? 아니 진짜 배고파서 그래. 내가 진짜 오늘 샌드위치 하나 커피 한 잔밖에 못 먹었거든. 지금 오늘 눈 뜨고. 아 내가 오늘 사실 내가 혼자 사는데 내가 혼자 살아. 집에서 밥을 시켜 먹고 보통 시켜 먹거나 해 먹거나 하는데 오늘은 밥을 시켜 먹고 출근을 해. 나 수업을 하러 가야겠다 이러고 있다가 밥을 시켜 먹고 내가 씻고 나왔는데 밥이 안 오는 거야. 밥이 올 때가 됐는데. 그래서 배달의 민족 어플로 시켰는데 그 어플에 들어갔지. 젠장을 메뉴만 골라놓고 결제를 안 해놨네. 씻고 딱 나와서 내 계획은 밥을 딱 먹고 바로 나가는 거였는데 밥이 안 와. 메뉴까지만 골라놓고 결제를 안 하고 씻은 거지. 그래가지고 밥을 못 먹고 나가가지고 부랴부랴 샌드위치만 하나 사 먹고 그랬더니 지금 이러는 거야. 미안해 봐줘. 내가 내가 어떻게 뭐 참을래? 어떻게 참을 수 없잖아. 자 이건 이런 거죠. 11월 말까지 이때 돈을 찾잖아, 그치? 근데 이미 1월 말이 된 순간 한 달이 지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자가 먼저 한번 붙는 겁니다, 알았죠? 즉 이자가 몇 프로래? 이자가 0.5%라니까 1,000 곱하기 1.00 이자가 붙었고 근데 이자가 붙었는데 얼마를 뺄 거야? 50만 원을 뺄 거야. 즉 이게 1월 말에 내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통장에 이만큼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럼 이 상태로 한 달이 더 지났죠. 한 달이 지나면 역시나 이 금액에 이자가 또 붙어요. 2월 말이 되면 이 금액의 1.00을 곱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0 곱하기 1.005의 제곱 빼기 50에도 1.005가 붙어요. 왜? 이 금액 전체의 1.005를 곱하는 거니까, 그치? 이 금액의 1.00을 곱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그냥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이잖아. 이 금액에 그냥 전체의 1.005를 곱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도 그냥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의 일부분이니까 1.00으로 곱하고 대신에 역시 2월 말에도 50만 원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올게. 여기까지 올게. 마찬가지로 한 달 더, 하나만 더 써볼게. 한 달 더 지났어요. 3월 말이 됐어요. 그럼 역시 이 금액의 1.005를 곱하면 이자가 세제곱 빼기 50 1.005 제곱 빼기 50 곱하기 1.005 이렇게 되는 건데 이달에 그리고 또 나서 50만 원을 또 찾았습니다. 이게 3월 말에 내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자, 그럼 이와 같은 규칙이 계속 반복될 때 띵띵띵띵띵 12월 말, 즉 마지막 50만 원을 찾는 시점을 생각을 해보시면 규칙을 보셔야 돼. 이 1,000만 원에 곱해져 있는 금액은 2월 말에 제곱이고 3월 말에 세제곱이니까 12월 말엔 12제곱이겠죠, 당연히. 1000 곱하기 1.005의 12승이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이제 얘보다 지수가 하나씩 점점 줄어듭니다. 그치? 즉 빼기 50 곱하기 1.005의 11승 빼기 50 곱하기 1.005의 10승부터 해서 빼기 50 곱하기 1.005 이게 지난달에 1.005 곱한 거고 마지막 50만 원 찾았어요. 즉 내 통장에 12개월 말에 요만큼의 돈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것을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녀석은 이 금액은 1000 곱하기 1.005 12승에서 맨 나만 있는 걸 마이너스 50으로 이렇게 묶어버리자고. 이렇게 마이너스 50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뒤에 거부터 쓸게. 1 플러스 1.005 플러스 1.005에 11승 이렇게 남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000 1.005에 12승 빼기 50 곱하기 초항 공비 1.005 그치? 항 12개야. 지금 항 12개야 그치? 11개 아니고 12개입니다. 1.005 R-1분의 초항 1은 안 써도 되고요. 1.005에 12승 빼기 1이에요. 이렇게. 우리 문제에서 1.005에 12승을 1.067이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 이제 잘 계산해가지고 답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계산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짜잔, 짜잔, 짠짠짠짠짠짠. 21번이 말은 되게 어려운데 문제는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이와 비슷한 문제가 시험 문제에 하나 있을 거니까 이거는 따로 꼭 잘 풀어보시고 뒤에 해설지 다 있으니까 해설지 보고 공부해오세요. 다음 시험지에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문제 진짜 쉬워요. 근데 이 문제는 돈을 매달 입금하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올리거든. 근데 이거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되게 쉬운 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자랑 올리는 금액이 똑같아져서 식이 되게 쉬워져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22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거 하나 하고 수업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자, 딱 연금 복권입니다. 500만 원씩 20년 동안 받을 거래요. 왜? 떡볶이가 지금 갑자기? 떡볶이가 좀 늦게까지 파는 데가 있어? 없어? 자, 50만 원씩, 500만 원씩, 500만 원씩 매년, 이건 1년이네. 연금 복권 다 좀 되겠지? 1년에 500만 원씩 20년 동안 받는 걸 일시불로 받는데 1년 후부터 받는 거지, 그렇지? 봐봐, 현재. 이게 현재 시점에서 1년 후에 5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저 원래대로라면 역시나 또 2년 후에는 또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와 같은 과정을 쭉 해서 20년 동안 쭉 돈을 매번 받아서 5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 돈을 지금 다 땡겨서 받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를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연 이자가 3%랍니다. 연 3%의 복리로 연이율 3%일 때는, 자, 이런 거지. 이 돈의 현재 1년 후에 5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얘들아, 1년 후에 500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얘들아, 이 돈에 이자가 한번 붙었을 때 500만 원이 되는 금액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잖아. 봐봐. 내가 그 연금 회사야. 내가 보험회사야. 연금을 줘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달래. 1년 후에 줘야 될 걸 지금 달래. 근데 내가 원래 어떤 계획이었냐면 나한테 지금 500만 원이 없거든. 돈이 500만 원보다 조금 있는데 저 1년 동안 이렇게 나도 은행에 맡겨놨더니 이자 1년 딱 받아가지고 500만 원이 되면 그거 주면 되잖아. 이해돼? 그럼 나는 지금 줄 때 500만 원까지 줄 필요 없지. 내가 원래 1년 후에 이자 받아서 주려고 했던 500만 원을 그 이자 빼고 지금 줄게, 그냥 이런 거잖아. 즉 이 돈은 이자를 한 번 받았을 때 500만 원이 되는 금액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자는 네가 받아라, 뭐 이런 거죠. 즉 이게 연 3%니까 곱하기 1.03인데 1.03을 곱했을 때 500만 원이 되는 금액이어야 하니까 1.3분의 500만 원을 쓸 수 있죠. 1.03을 한 번 곱해서 500만 원이 되는 금액이니까. 됐나요? 마찬가지야. 2년 뒤에 500만 원이 되는 금액은 이자를 한 번 받아서 500만 원이 되는 금액을 내가 지금 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겠어? 당연히 1.03에 제곱분의 500일. 현재 가치가. 마찬가지로 그럼 20년 후에 받을 금액은 점점점점점 해서 1.03에 20승분의 500만 원일 거죠.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금액의
자, 그럼 뭘 초항이라고 할 거냐? 얘를 초항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계산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거든. 곱하기 1.03 이렇게 되거든요. 위로 올라갈 때마다 1.03씩 1.03씩 곱해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저 합이 R-1분의 초항이 1.03에 20승분의 500이고요. 괄호 R에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이걸 계산을 하라는데 우리 문제에 1.03에 마이너스 20승이 0.54로 계산하라고 했고요. 그 1.03에 마이너스 20승이라는 게 20승분의 1이니까요. 그쵸? 즉 이거를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 1.03 맞아요? 1.03 그쵸? 맞죠? 0.03에 요 값이 500 곱하기 0.554에 괄호 열고요. 요 값은 얘의 역수니까 그러니까 요 녀석의 역수겠죠. 그쵸? 즉 0.554분의 1 마이너스 1 요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지가 아니고 요 값을 여기다 이렇게 분배를 하시면 계산이 좀 편합니다. 이렇게 분배를 하시면 계산은 0.03분의 500은 좀 이따 곱할 거고 둘이 곱하면 1이고 빼기 둘이 곱하면 0.554예요. 이렇게. 그러면 3분의 500에 계산하면 0.446인데 거기다 100 곱한 거니까 44.6 이렇게 되겠지, 그치? 8, 6, 14, 3이 약분이 안 되네, 젠장할. 0 두 개 없어지면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았죠? 자, 계산이 너무 힘들다 이거. 끝! 현재 가치를 구하랍니다. 여기서 하면 몇 만인데 소수점으로 나오니까 0.1만은 뭐 몇 천 원인 거잖아, 그치? 1000원 단위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등비수열은 뭐 개념 자체는 막 많이 어려울 거는 많이 없고요. 원리합계 문제만 조금 힘줘가지고 수업을 해봤어요. 수열은 여기까지만 쉽습니다. 즉 등비와 등차까지만 쉽고요. 나머지 수열은 별로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런 거지. 수열은 그런 단원이에요. 여기서 동영상 자르면 이상하죠. 저 잘라.